오늘 양이 좀 적어서 시험 볼까 생각 중이야. 알았지? 내가 오늘 좀 빨리 끝내면 시험 볼 거야. 알았지? 그 미분계수와 더함수까지는 시험 볼 수 있잖아. 뭐죠? 야, 공부해 와, 씨.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야? 안 끝나냐, 그거? 너만 그런 거지. 아니야, 다른 사람들 다 갈아엎어야 돼? 좀 AI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. 네 생각을 좀 많이 넣은 다음에 수정만 하면 되잖아. 자, 오늘은 접방입니다. 접방 봅시다. 접방은 혹시 그 개념 영상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나 유형 봐야 되면 이미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오늘 접방은 우리는 여기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그것만 알면 되죠. 이것만 알면 돼요. y-y1은 기울기 x-x4이다. 이거야. 이게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야. 알았죠? 이게 이제 우리 직방 공식이니까 저 직방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저건 한 점과 직선의 기울기를 알 때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챕터로 와야 되지 않냐, 그치? 우리 챕터로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. y-ft는 f'-t 그 다음에 x-t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알았죠? 그래서 여기서 t, f'-t, ft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3차 함수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때 이 접점을 저렇게 표현합니다. 그래서 접점을 t, ft라고 표현하죠. 그렇죠? 접점을 t, ft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f'-t 이렇게 놓는 겁니다. 따라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y-y1은 기울기 x-x1이다 해서 저렇게 표현합니다. 그래서 y, ft, f'-t, t, t, ft, f'-t 세 개 알면 끝나는 거야. 알았죠? 세 개를 알면 끝나는 거야. 그럼 우리가 세 개를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가 접점을 줄 때야. 그러면 접점을 준다는 말은 t, ft를 알려준다는 소리야. 그럼 봐봐라. y-ft 똑같이 한 번만 더 적으면 f'-t, x-t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한테 얘가 아는 거고 얘가 아는 거란 말이야.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얘를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미분해 가지고 f'-t를 구하면 끝나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얘가 아는 거란 말은 이미 내가 t 값을 아는 거기 때문에 미분해서 t 넣어서 미분계수만 그냥 구하면 끝나는 거지. 그러니까 얘가 제일 쉽겠지. 자, 보통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하나입니다. 알았죠? 접점, 그러니까 그 직선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하나가 나옵니다. 알았죠? 하나가 나옵니다.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이런 거는 있는데,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곡선 위에서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얘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그을 수가 있는데 얘 점 위에서의 입장에서는 얘는 접선은 아니잖아, 그렇지? 이쪽 점에서의 접선인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하지는 않습니다, 이 상태에서는. 근데 이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알았죠? 일단 잠깐만 이렇게 보십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주어져 있을 때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지. 접선의 기울기. 이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면 다시 한번 또 적을게. ft가 있지. 그 다음에 f't가 있지. 그 다음에 x-t입니다.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제 이게 아는 거야. 이게 아는 거라고. 얘를 모르는 거지. 당연히 얘도 모르는 거고. 그럼 내가 당연히 아는 걸 이용해서 모르는 걸 구해야 되는 거지. 알겠죠?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 문장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접점을 t, ft라 하면 이렇게 놔야 되는 거야. 라 하면 이렇게.
t, ft라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무조건 t, ft라 하면 어떤 게 f't가 뭐가 되면 돼? m이 되게 하는 t를 찾는 거야. f't가 m이 되게 하는 t를 찾는 거지. f't가 m이 되게 하는 t를 찾으면 얘 t가 나오고 ft가 나오는 거지.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따닥 되는 거야. 그래서 아는 걸 이용해서 모르는 걸 구해가는 과정입니다. 아시겠죠?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외부의 한 점입니다. 자, 외부의 한 점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한 번만 다 있으면 y-ft. 외부의 한 점. x1, y1. 이렇게. 외부의 한 점이면 우리는 항상 이거야.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얘야. 이렇게.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얘도 몰라. 그 다음에 얘도 몰라. 그 다음에 얘도 몰라. 다 모르는 거지. 그러니까 셋 다 모르는 거고 주어져 있는 게 얘 하나인 거야. 알았죠? 그럼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야. 접점을 일단 놔야 돼. 너희들이 문장에서 놓을 때는 접점을 t, ft라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또 할 거냐면 f't가 되는 거겠지. 그러면 이 상태가 무조건 되면 다 모르는 거란 말이야. 그치?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t에 관한 방정식을 푸는 거야. 알았죠? 그래서 식을 세운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? x1하고 y1을 접방에 대입해. 접방에 대입하면 그 접선의 방정식이 t에 관한 방정식이 됩니다. 그래서 t에 관한 방정식이 되면 거기서 t를 구하면 돼요. 됐습니까? 그래서 우리한테 나오는 패턴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.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주어질 때,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질 때, 외부 한 점이 주어질 때. 이건 항상 똑같습니다. 됐죠? 잠깐 봐봐요. 나 이거 지워도 되지? 이건 지워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얘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. y-y1, y-ft는 f't, 그 다음에 x-t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. 그리고 구하면 됩니다. 구하는 게 시험 문제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. 저걸 구하는 게 시험 문제가 아니야. 구하고 나서 어쩔 건데가 시험 문제인 거지. 알았지? 직방은 일단 구해야 돼. 근데 조금 복잡하면 좀 복잡하게라도 빨리빨리 구해야 되는 거야. 근데 그게 최종은 아니라고. 대부분의 문제들이. 직방을 구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는 거쳐가는 거지. 접방은. 내가 뒤쪽에서 나오면 한 번 더 언급은 할 건데 이 말이 나와서 야 봐봐라. 접점 있고요. 접선의 기울기 있고요. 그 다음에 외부의 한 점이 있을 때 이 접선의 개수에 대한 부분을 살짝 고민을 하시긴 해야 돼. 왜냐면 이게 t에 관한 방정식이다 보니까 봐봐라. 만약에 fx가 3차식이면 t가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냐면 3개까지 나올 수 있어. 3차 함수면. 왜냐면 이게 t에 관한 3차 함수가 되거든. ft가 t에 관한 식이 될 거 아니야. 그치? 근데 t에 관한 3차 함수가 되고 f't는 2차 함수가 되고 다시 t가 있으니까 3차식이 되겠지. 즉 얘네들이 최대 3차 방정식이 될 수 있는 거야. fx가 3차 함수면. 그러면 이게 t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냐면 3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야. 그건 식으로 해결해야 돼. 내가 딱 보자마자 요건 t가 3개야. 이러기는 쉽지 않아. 맞지? 얘는 딱 보자마자 t가 하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. 아직은 너희들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 배우지 않아서 그래. 그러니까 만약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 알아 라고 하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 거야. 일반적으로 3차 함수는 저렇게 그려져. 알았죠? 그리고 내가 계속 말하지만 이 꼭지점 2개하고 여기에는 이 변곡점이 중요해. 알았죠? 3차 함수는 저 변곡점이 중요합니다. 이럴 때 만약에 그냥 나중에 다시 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접선이 나왔기 때문에 접선의 개수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 여기 변곡점일 때 접선이 이렇게 그려져. 쓱 통과하면서 샥 이렇게. 그러니까 변곡점이 뭐냐면 이 커브라고 이걸 이렇게 돌리면 점대칭이라고 그랬잖아. 그 점대칭인 거야.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커브가 바뀌는 거야. 이렇게. 그래서 똑같은 게 2개가 있는 거야.
근데 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그때 접선의 개수는 한 개야. 그 점에서. 그 점에서는 접선이 한 개밖에 안 나와. 알았죠? 그 점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극대극소를 하면 다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접선의 개수가 딱 한 개만 나옵니다. 요 노란색은 접선의 개수입니다.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에서는 접선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. 왜냐하면 스스로 그려지는 거 하나하고 멀리 날아가는 거 하나 해서 접선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. 알았죠? 저 점에서 접선의 개수는 두 개가 나가. 스스로 만들어진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하고 그 점이 외부의 한 점이 되면서 긋는 접선의 방정식에서 두 개가 그려지는 거예요. 알았죠? 요게 지금 외부야. 이런 거는 보통 접선에 여기 3차함수에서는 두 개 나옵니다. 똑같은 게.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. 그 다음에 평행한 게 있을 테니까 뭐 요런 식으로. 그래서 아마 두 개 정도 나올 겁니다.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면 F'T가 2차식이잖아. 그 2차식이 상수항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. 그러면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에 근이 두 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개가 나올 거다라는 뜻인 거지. 이해됐죠? 그 정도. 그 다음에가 외부에 있을 때죠. 외부에 있을 때. 요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개밖에 안 됩니다. 이쪽으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. 이쪽 안쪽으로. 왜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이잖아. 위로 볼록인 데는 접선이 없어. 알았죠? 그럼 접선이 제가 그을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. 이 외부에 한 점일 때 접선을 그을 수 있는 데가 이쪽밖에 없어. 요렇게. 그렇죠. 그래서 저쪽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한 개입니다. 얘 변곡점에 긋는 이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위로 볼록한 저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접선 하나밖에 그을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외부의 한 점이 이쪽에 있어. 그러면 세 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세 개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세 개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선은 이렇게 갑니다. 왼쪽, 오른쪽 위로 이렇게 하나 올라가면서 저쪽에서 접선이 하나 되죠.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서 접선이 하나 만들어져. 이렇게. 그리고 마지막 접선이 저쪽 위로 올라가면서 접선이 하나 그려져. 그래서 접선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그러면 외부의 한 점인데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서도 t가 그냥 세 개가 나오겠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접선을 세 개 그려야 돼. 아니면 접점이 세 개 있어야 돼. 접선이 세 개 있어야 돼. 이런 말이 다 나올 때 다 접점이 세 개 있으면 되는 거야. 알았지? 그러니까 이 t가 세 개 있으면 접선이 세 개가 되는 거지. 알겠죠?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논리로 이 위쪽으로 가면 여기는 한 개가 되고 여기도 세 개가 됩니다. 똑같은 논리로. 그래서 모든 영역을 다 쪼개놨죠. 하나, 둘, 셋, 넷. 그 다음에 변곡점 위, 그 다음에 곡선 위. 이렇게 해서 접선의 개수가 나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문제 풀 때 엄청 유용하냐라고 하면 내가 막 저것 때문에 막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요 정도. 이까지가 우선은 접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접선에 대한 이야기고 그 밑에 우리 책에 보시면 로레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문제 제일 뒤쪽에 한 세 문제 정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그 1권은 로레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가 좀 쉬운데 얘는 좀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가 좀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어. 그래서 선생님이 내려고 마음 먹으면 낼 수 있어. 근데 대충 맞출 수는 있어. 근데 오늘 이제 그거 조금만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. 로레 정리가 뭔지. 그래서 혹시 모르시면 한번 1권은 보시고 로레 정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가 그 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개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. 그 끝에 걸리면 아니에요.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어제 풀어봤을 때 저 끝에 걸리는 게 없었거든. 로레 정리, 평균값 정리에서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개념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거야. 평균값 정리가 로레 정리의 일반형입니다.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서 FA와 FB가 같으면 로레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평균값 정리로 이야기하면 똑같은데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엄청 많잖아, 그치? 제일 중요한 말은 내가 봤을 때는 얘야. 소괄호야. 무슨 말이야? A 초과 B 미만인 거야. 알았지? C가
A 초가 B 미만 사이에 있어야 돼. C가 A 초가 B 미만 사이에 있어야 돼.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열린 구간이야. 닫힌 구간이 아니고. 따라서 내가 구한 C가 만약에 A하고 똑같으면 걔는 제외시켜줘야 돼. 혹시 지금 내 말 이해했어? 내 말 이해했어? 내가 구한 C가 여기서 지금 적어도 C 하나가 존재해 이렇게 돼 있거든. 싹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고 얘가 평균값 정리거든.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이제 B가 되면서 여기가 F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FB가 되거든. 그러면서 걔하고 똑같은 미분계수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. C1 그 다음에 C2 이렇게 존재한다는 소리야. 누가고? 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게 하는 C가 존재한다라는 거야. 그게 이거 평균값 정리의 정의거든. 근데 그 C가 어디에 존재해야 되냐면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해야 돼. 왜냐하면 이게 미분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끝에 있는 요 점에서는 우리가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저 점은 미분 가능하지 않아. 그러다 보니 보시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해. 그러니까 끝점은 미분이 가능한 게 아니야. 왜냐하면 그 끝점은 만약 이렇게 끝점 있잖아. 그럼 이게 길기가 뭐니? 몰라. 왜냐하면 이렇게 팽팽팽 돌 수 있으니까. 얘도 마찬가지야. 끝점 팽팽팽 돌린단 말이야.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J야.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데 이 끝점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.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답도 그 C라고 하는 C, 미분계수를 만족하게 하는 그 X의 값 C라고 하는 애가 열린 구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. 혹시 요 C가 A가 되잖아. 그러면 제껴야 돼. 걔를 만족하는 애가 아닌 거야. 알겠지? 근데 이게 풀다 보면 가끔 그게 함정에 빠뜨려 놓는 문제들이 있어. 갑자기 이 C1이 A가 돼 있어서 그 개수를 세면 맞는 거야. 뭐 3개야. 그럼 하나 줄여야 되는 거야. 2개로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래서 이 열린 구간에서 만족한다. 이게 일단 첫 번째 함정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일단 스텝 2에는 없어. 알았죠? 넘어가겠습니다. 한 문제라도 풀고 쉬어야 되겠다. 하자. 쉽습니다. 아닙니다. 내가 별표 친 문제가 딱 3문제밖에 없어. 알았지? 별표 친 문제가 딱 3문제밖에 없어. 3문제. 352번까지 딱 별표 친 문제가 3문제밖에 없습니다. 뭐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요? 그래서 33333입니다. 333번입니다. 그 위에 타이틀을 적은 건요. 그냥 그 우리 지식의 1권에 있는 그냥 타이틀하고 똑같습니다. 그 문제라서. 뭐냐면 미분계수하고 접방. 여기 이제 미분계수지 않냐? 미분계수가 접방에 활용되는 문제. 이게 그냥 유형 똑같아. 그래서 지식의 1권 유형 문제하고 똑같습니다. 이 스텝 2 문제 첫 번째가. 그러니까 뭐 몇 개가 다 똑같아. 그래서 그냥 타이틀 이거야. 미분계수가 접방에서 어떻게 활용되냐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고. 이제 얘를 너희들이 풀 때 이제는 나는 어떻게 풀 건지 조금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. 나 말고요. 니들이요. 알았죠? 이제는 니들이 나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립해야 돼. 뭐냐면 이건 다 정립하겠죠. F의 4는 4야 라고 하는 건 다 정립할 때고 이제 얘를 로피탈로 끌고 갈 건지 나는 그래도 정의가 좋아요. 정의로 끌고 갈 건지를 명확하게 할 때는 됐습니다. 그러니까 쟤를 만났어. 그러면 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로피탈도 할 줄 알고 정의도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. 알았죠?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. 당연히 지금 문제는 나는 로피탈이 더 쉬워 보이니 로피탈을 쓰겠죠. 그래서 리미트 어떻게? x가 2로 갈 때 1분의 f의 프라임의 x의 제곱에 속미분을 하니까 2x가 되죠.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? 4 f 프라임 4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돼서 f 프라임 4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. 됐죠? 끝났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저 접선의 방정식을 저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여기까지는 미분계수 미분계수 챕터. 미분계수 챕터. 이제 접방. 접방은 여기만 딱 놔줘. y-y1은. 그럼 이렇게 쓰겠죠? f의 4는 f 프라임 4. 기울기죠? 그 다음에 x-4. 끝입니다.
그럼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구해놓고 앞에서 구해놨으니까 접방이 끝난다. 이게 미분계수와 뭐가 되는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아셨죠? 이거는 그냥 대표 문제. 진짜 대표 문제 이렇게 그대로 딱 똑같이 나와 있어. 알았죠? 대표 문제가 스텝 2야. 이렇게 가시죠. 여기만 조금만 어떻게 할 거야? 나 정의로 할 건데 이렇게 두 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334번입니다. 얘도 똑같이 있습니다. 타이틀이 뭐라고요? 항등식과 접선의 방정식. 그래서 똑같이 얘도 있습니다. 그 지식의 1번에 가시면 이거 완전 대표 유형. 완전 대표 유형. 그래서 1권에 가면 요 말이 있습니다. 항등식과 접선의 방정식.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밑줄 긋고 a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죠.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. a 안 풀 거야. 는 0. 그리고 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저걸 우리는 정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P를 지날 때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서는 위의 점이겠죠. 즉 접점이 되는 겁니다. 누가요? 저 정점이 위의 점이 되는 거고 그 위의 점이 접점이 되는 거니까 접점을 구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라서 항등식의 개념만 알면 됩니다. 항등식의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. 항등식의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. 요렇게. 이것까지도 완전 똑같이 있습니다. 완전 똑같이. 접점까지 구하지 않아도 되지. 요 정도입니다. 하나만 더 볼까? 아니 너희들 너무 졸려하는 것 같은데 335번이 첫 번째 별표거든. 잠깐 쉬었다가 첫 번째 별표를 하겠습니다.